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벌써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이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당권 도전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면서 빅매치가 성사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1년 전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바로 이 점을 고려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당 대표를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부적절하다. 이런 공개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대권 주자 7개월짜리 당권 도전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일침을 가한 주인공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김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요점 여쭤보기 전에 먼저 잠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 그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 여의도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대비령이 내렸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아, 예. 일단 10시 반에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아, 오늘 10시 반에 의총이 열립니까? 네. 예, 예. 의총 그 주제는 역시 상임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원 구성과 관련해서 예. 좀 주요 비공식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그 야당과의 그 합의 없이 상임위 배정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원내 지도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네, 대단해서 네.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투표를 해서 뽑는 방식도 고려 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가 아무래도 이제 타임이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당내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 7개월짜리 당권 도전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대권 주자가 당권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출마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음흠.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한 전당대회를 한 3번 정도 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8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또 내년 3월 9일 날 그만두셔야 되니까 또 네. 내년에 하고 음. 또 대선 주자를 위한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미중요 경제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고 퍼졌다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많이 중요한데 네. 집권당이 1년에 전당대회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볼지 그런 염려도 되고요. 네. 또 이번 당 대표가 어차피 지금 우리 당원 당규대로 하면 2022년 대선 준비 또 지방선거를 동시에 준비해야 될 막중한 그런 당 대표이기도 하고요. 예. 또 추미애 당 대표, 예찬 당 대표를 거쳐오면서 2년 임기를 이렇게 착실하게 유지하면서 당을 추스르고 앞에 선거에서 다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중도에 나가서 또 전당대회를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걱정이 많아서 네. 제가 한번 염려하는 글을 한번 썼습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대권에 나갈 분은 당권 도전하지 마라. 결국 이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권 대권 분리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그 차기 대선 경선 방식까지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어떤 개인도 당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요. 네. 정말 그 정당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큰 대의명분이 없는 한 예측 가능한 행태로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점.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제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예. 변경해가지고 정말 우리 당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점들을 우리 전당대 준비위원회 또 위원장인 남규백 위원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을 고려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당 대표만 선출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선출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그냥 2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또 뭔가 언급이 되던데 이 점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께서 예. 약간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향적인 생각. 최고위원 그 부분도 이제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예.
아마 기본적인 안을 준비를 할 텐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만 새로 뽑으면 되지 예. 최고위원까지 다시 전원 새로 뽑는 게 좀 상황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허. 좀 전향적인 생각하는 당원들이 계신데 예. 어쨌든 뭐 2년 임기 한 6개월 한 20일 정도 하게 되니까 4분의 1 정도를 하고 그만두게 되는 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의원들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은 2년 임기가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직이 그러니까 그 6개월, 7개월 정도 하고 내려놓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권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은 당권 도전하지 말고 바로 대권 도전에 직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의원님은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중간에 당권 도전을 안 하니까 네. 그럼 다른 생각이 있느냐 뭐 또 대권병이 걸렸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아니요. 네. 저는 뭐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뜻이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예.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오히려 대선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게 맞고요.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순위고 그 점은 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네. 나중에 그건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극복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추가 지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많은 전문가들께서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세계적인 보건 전문가들도 올 겨울이 더 이렇게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뭐 그 시장에서의 효과가 네. 8월, 7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상공인들, 우리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고려해서 예. 2차, 3차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제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 이제 제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원래 우리 당 비대위원장, 당대표 시절에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예. 원래 이 하도는 저희들 우리 당 건데요.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발언을 하셔서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 보수성 자체를 완전히 탈색시키는 매우 유연하겠다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책에 대한 구체성과 진정성은 좀 더 두고 볼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지금 7세 이하 아동들에게 저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 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런 게 일종의 기본소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논의는 불가피하고 우리 당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청구를 하고 있지만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여러 우리 당에서도 뭐 이렇게 좀 시기상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좀 정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분분합니다. 뭐 청와대 같은 아직은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이런 입장 이미 나왔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복지 정책을 입안을 해서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도 지금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좀 일부는 넣고 일부는 지금 못 넣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철학을 바꾸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들 절반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좀 정책적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보다 오히려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두 개의 갈래가 잡힌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또 기본소득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 주장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주장이 약간 그 이슈 경쟁이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죠. 정책 경쟁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두 분 주장이. 근데 그 두 개를 전부 다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감당이 되겠습니까? 국가 재정에서? 그건 어렵죠. 어렵습니다. 길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앞서 그 당권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좀 추가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의원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는 무관하게 영호남 대결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게 우리 당원들이 또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수도권과 호남이 우리 당원들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미 지금은 좀 전국 정당화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수준이 높아서 냉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좀 해상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강주에서 사실은 지지를 받아 역전하는 그런 경험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뭐 영호남을 이렇게 가려서 보지 않을 겁니다. 누가 오히려 우리 거대 여당을 잘 이끌어서 국정에 뒷받침하고 당을 잘 추스르는 이런 걸 보시죠. 지역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제 그 사저 그 양산 풍산이라고 평산이라고 하던데요. 지산리 팽산이라고요. 통도사 인근인데요. 그러면 그 의원님 지역구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구 지금 매곡동 사저는 대지역구고요. 예. 지금 경호실에서 대통령이 오시는 사저 새로운 사저는 네. 양산갑입니다. 아 양산갑이 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